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종성입니다. 8월 의정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칠 것 같지 않던 무더위로 힘들었던 시간들이 어느덧 아침 저녁 선선한 바람에 계절의 이치를 느끼게 합니다. 대통령이 굵고 짧게 끝낼 수 있다던 코로나19 4차 대확산이 8월 들어서는 2,000명대를 오르내리며 좀처럼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무더위에 코로나 대확산으로 답답한 일상을 지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의 백신 확보 차질로 OECD 국가 중 접종 완료율은 꼴찌를 기록하는 가운데 강화된 거리두기 방역 지침은 완화시킬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코로나19는 종식될 수 없으며 이제는 독감처럼 일상을 함께해야 하는 위드 코로나 상황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제가 되는 것이 바로 백신 접종률이다 보니 현재와 같은 더딘 백신 수급으로는 국민들의 통제 일변도의 방역이 언제 완화될 수 있을지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일상을 회복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시름을 덜 수 있도록 우리 정치권이 정부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8월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있었던 여론조작 사건, 일명 드루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징역 2년의 유죄 판결을 확정한 것과 관련하여 청와대 앞 1인 시위로 시작하였습니다. 익히 아시는 것처럼 김경수 전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바타라고 할 정도로 최측근이었습니다. 그런 김경수 전 지사가 2017년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수천만 건의 댓글을 통해 당시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을 조작한 드루킹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대법원이 인정한 것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그 요체는 국민들이 제대로 된 사실에 기반한 의사결정으로 대통령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여론 조작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대 범죄로 인한 이익을 고스란히 얻은 문재인 대통령은 설령 자신이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측근의 중대 범죄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통령은 아무런 입장도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그 이상의 진실이 밝혀질까 두려워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당 의원들의 릴레이 1인 시위는 한 달여 동안 아직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대통령은 비겁하게 숨지 말고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지난 17일에는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을 비롯하여 충북 간첩단 사건, 언론중재법 개정 시도, 백신 확보 부진 등 정부와 여당의 실정을 규탄하기 위하여 청와대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요즘 세상에 무슨 간첩 사건이냐고 많은 국민들께서 의아해 하시겠지만 문재인 정부의 대북 긴장 완화 정책 속에서 이들은 오히려 안심하고 활동을 해왔을 것입니다. 북한으로부터 활동비를 수령했고 김정은과 북한에 대한 충성서약 등은 물론 북한의 지령을 받고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운동, 대북 지원 사업 기획 등 명백한 이적 활동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들 중에는 문재인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던 인물이 포함되어 있고 민주당 중진 의원들에 대한 접촉 등 정치권에도 깊숙하게 개입했던 것으로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이 사건이 정치적으로 매우 곤혹스러운 입장이겠지만 민주당 핵심 인사인 박지원 국정원장도 이들의 간첩 활동과 관련된 물증들이 너무도 명백하여 어쩔 수 없이 자기 손으로 검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우리 사회에 이 같은 간첩 활동을 하는 자들이 얼마나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밝혀내야 하겠지만 북한이라면 쌍수를 들어 간 쓸개까지 다 빼주려는 현 정부나 여당이 과연 그런 의지가 있을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언론중재법은 기어이 민주당에 의해 다수당의 횡포로 일방 처리되고 있습니다. 언론의 가짜뉴스로 인한 국민이 입는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언론중재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여론을 조장하여 정당성을 얻으려 하였지만 그 실체를 들여다본 법조계는 물론 세계신문협회 등 국제 언론단체와 진보진영의 입장을 보여온 시민사회단체들까지도 언론의 입을 틀어막기 위한 계약이라는 평가를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순실 사건은 작은 태블릿 PC 속에 있던 의혹으로 시작되어 세상을 뒤집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개정된 언론중재법 하에서는 사실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의혹도 누군가가 피해를 주장하면 기사화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5배에 이르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물론 열람 차단 조치 등을 통해 어느 언론도 비판적 보도나 의혹 제기에 적극 나설 수 없게 되어 언론의 손과 입을 막겠다는 의도를 보인 것입니다. 현재도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절차, 법원의 피해구제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사실 가짜뉴스의 주된 생산지는 언론이 아니라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이라는 사실입니다. 오죽하면 진보를 표방해온 정의당도 적극 반대하고 민주당 당내에서도 일부 양심적인 의원들의 언론 독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에 대해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은 책임이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나아가 부진한 백신 도입으로 인해 국민들의 고통이 날로 심화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자화자찬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광화문에서 국민들과 소통하겠다던 그 대통령은 달나라로 갔는지 그야말로 불통 대통령이 따로 없습니다. 8월은 결산국회가 진행되는 달입니다. 2020년도 1년 동안의 예산 집행 현황을 결산하고 사업 부진이나 예산 집행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의결하는 것입니다. 이번 결산국회에서 우리 의원실에서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에 대해 징계 1건, 시정 2건, 주의 2건, 제도 개선 8건, 총 13건의 지적사항을 언급하였습니다. 특히나 2020년에는 코로나 대확산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무려 4차례에 걸친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과 보건의료 인력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방역과 의료체계 확충을 위한 예산을 수립하였지만 총 33개 사업 중 무려 22개의 사업에서 예산 집행이 부진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안일한 행정과 무계획이 질타를 받았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음압병상 확보 등 핵심적인 사업들이 전혀 진척되지 않은 결과가 결국 작금의 4차 대유행 상황에서 병상 부족 사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의료 인력 수급 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도 부진하여 지금 현재 보건 의료 인력들이 번아웃을 호소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볼 때 정부의 안이한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라는 명분으로 절차도 무시하고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시행되는 사업 등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집행하는 책임을 망각한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사업에서 부진한 집행 사항이 확인되었지만 코로나 대확산으로 인해 4차례에 이르는 추경까지 확보하게 된 초유의 상황이라는 점과 코로나19의 방역 현장과 행정을 추진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노고를 참작하여 향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사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도, 또 답답한 일상을 보내는 국민들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모두 힘든 상황이지만 내가 좀 더 최선을 다해 일하면 국민들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것이라는 사명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사업, 일명 문재인 케어의 성과 보고 대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3,700만 명의 국민이 9조 2천억 원의 의료비를 아낄 수 있었다라며 국민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이었다라며 자화자찬을 하였습니다. 정말 의료단체의 평가대로 나쁘끄러운 자화자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의 허와시를 낱낱이 지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1년 동안 개선된 것은 하나도 없이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성과 보고대회를 치르는 정부의 행태를 기자회견을 통해 비판하였습니다. 성과보고대회에서 투입된 예산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만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문재인 케어에 약 12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럼에도 정작 암을 비롯한 중증 질환 보장성 강화에는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중증 암 환자, 희귀 질환자의 생존을 결정짓는 혁신 신약에 대한 접근성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보유국은 OECD 최하위 수준입니다. 치료주사 한 대면 소아백혈병 환자를 완치하여 어린 생명을 살릴 수 있지만 돈이 없어 건강보험 급여가 되기만을 기다리다가 안타까운 어린 생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민들이 일부 의료비 부담이 줄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실손보험 가입률이 증가하면서 실손보험 혜택을 받는, 말 그대로 내가 낸 돈으로 사보험 가입해서 보험회사로부터 내가 부담해야 될 의료비용을 지급받은 것입니다. 정부 정책 효과가 아닌데 착시 현상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국민들이 건강보험료뿐만 아니라 실손보험, 암보험 등 사보험에 지출하는 비용으로 2중, 3중의 비용을 이미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매년 인상되는 건강보험료율, 그리고 대폭 인상된 부동산 공시가격에 연동되어 건강보험 총수입은 어느 때보다 늘었지만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재정은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급여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전환할 때는 또 다른 비급여가 생겨나는 풍선 효과를 경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케어는 허울만 좋지 아무런 대책 없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것입니다. 두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뇌 MRI 촬영이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러나 뇌질환 진단 건수는 거의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료기관들이 불필요한 MRI 촬영을 통해 수익을 늘리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12조 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도 건강보험 보장률을 1.5% 올리는 데 그쳤고 비급여로 인한 국민 부담을 단 1%밖에 줄이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업을 국민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사업이라고 자화자찬으로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문재인 케어의 실상을 밝히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국민들의 실질적인 의료비 경감과 재정 고갈 위기에 처한 재정 안정을 위한 대책 등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이번 8월에 제출한 법안으로 제가 그동안 총 발의한 법안이 100개가 넘었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본회의 의결까지 거쳐 완료된 건수는 20% 내외에 불과하지만 국회 전체 법안 처리 상황에 비춰보면 상당한 실적으로 평가되어 지난 7월에는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제1호 법안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또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 촉진법안을 패키지로 발의한 것을 시작으로 1년 2개월여 동안 100여 개의 법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장애인계를 비롯하여 사회복지계 등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을 만나고 의견과 건의, 제안 등을 수렴하였습니다. 저를 믿고 우리 의원실을 찾아주시고 제안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 좋은 법안 만들어줘서 고맙다는 인사로 격려해주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법안 하나하나에 국민들의 고충과 사회적인 문제점들을 담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음에도 부족한 부분이 많고 또 미처 다 챙겨보지 못한 사안들도 많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정활동에 있어 여러 가지 분야와 방법이 있지만 국회의원의 본령은 입법기관으로서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불편을 없애고 복지 수준을 높이는 일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더욱 고민하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의견과 응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올해 국회에 막바지로 접어들게 됩니다.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내년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 바쁜 시즌이지만 올해에는 특히 내년 3월 9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임하는 해인 만큼 국회는 더욱 분주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우리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자 경선과 관련하여 다소 우려스러운 상황들이 노출되어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후보를 선발하여
반드시 정권 교체를 통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는 열정과 충심으로 임하고 있다는 믿음으로 많은 구원과 격려의 눈길로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9월에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가 있습니다. 기대하기는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되어 5월 추석날에는 모든 가족들이 자유롭게 만나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만 아직은 다소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모쪼록 가족 친지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명절 되시기를 바라며 코로나로 다들 지쳐 계시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고 위로하는 보름달처럼 커진 마음의 여유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복 가득한 한가위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